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맥주입니다.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연준의 의사록이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버너스들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최종금리를 의미하는 터미널 레이트를 5%에서 5.25%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차트가 바로 Fed Future Fund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벌써 5%대를 지나서 5.25%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ed Future Funds 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2년 국채금리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3.8% 떨어진 10년 국채금리 또한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는 오르는 폭이 다를 뿐이지 방향성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주황색이 2년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는 자연스럽게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S&P 500은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여기 8월달에 보여준 고점 패턴, 이것을 바로 타핑 패턴이라고 하는데 8월달에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도 이렇게 비슷한 타핑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확률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차트에 대한 분석이니까 맹신하진 마시고 그냥 그러한 정황이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VIX 또한 비교해 볼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VIX는 S&P 500의 선방적인 모습과 함께 하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VIX의 바닥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이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날이고 연준에서 어떤 톤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지수가 많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는 방어용 숏을 치고는 합니다. 참고로 여기 스큐 인덱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의 상승에 반대로 베팅한 수치를 의미하는데 스큐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내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트레이더들은 앞으로의 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프로텍티브 풋, 즉 숏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지수인 VIX는 상승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VIX가 올라가고 연준의 계속되는 긴축 정책에 의해서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S&P 500은 하방의 힘을 더 받게 되고 3700까지도 테스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연준의 의사록이 굉장히 긴축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의외로 지표들이 잘 나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적인 톤과는 달리 오히려 완화적인 톤을 보여주었다면은 환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S&P 500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본적인 제 입장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장을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바라보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 경우는 이미 많은 돈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지라 조바심을 내서 투자금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면 좋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저평가인지라 매수로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투자금을 늘리고 싶었고 투자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베어마켓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평가 기업으로만 투자를 했을 때가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 기업이 아직 저평가가 아닌지라 지금까지 물을 타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무작정 분할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적정주가 또는 저평가라는 밸류에이션의 기준을 두고 인내하면서 수량을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것처럼 야구는 단 3번의 찬스밖에 없지만 주식에 있어서 매수 찬스는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찬스를 잘 잡으려면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저에게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인 것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테슬라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많았고 실적도 좋았지만 제가 테슬라의 매수를 252개에 그친 이유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과거의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은 너무나도 비쌌고 호재가 전부 다 반영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기업이 한창 핫했던 2021년 때만 해도 여기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은 적어봤자 80에서 심할 땐 이처럼 100 이상을 찍었는데 그 말인즉슨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80배에서 100배의 평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현금 흐름의 성장률은 2021년에는 이렇게 85%였어서
80배라는 멀티플이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성장률이 지속되지 않고 2022년처럼 55%, 2013년에는 39%, 그리고 2014년에는 24%를 보여줄 예정인 것처럼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80이라는 멀티플이 고평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저 또한 테슬라 모델 Y까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매년 8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테슬라라고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약 50% 넘게 떨어지면서 이제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 35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받고 있는 배수가 지금 현재 훨씬 착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내가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가 되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잭팟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대략적인 범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스플릿 하기 전 $800 이상은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확실히 이러한 범위였고, 지금 주가가 50% 넘게 떨어지면서 안착하게 된 테슬라의 주가는 이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매수하고 싶은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은 이렇게 28.16 정도인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으로부터 17% 정도 추가로 더 하락하면서 $150까지는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50까지 안 올 가능성도 크게 존재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2022년부터 2014년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이러한 실적만큼을 테슬라가 보여준다면 $207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50에서 $207 사이의 구간은 스스로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대응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은 테슬라가 애널리스트들의 이러한 예상치에 부합해 주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주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고 단순히 테슬라를 대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항상 테슬라의 실적이 만족스러운지 재무제표를 체크해야 하고, 어닝콜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일론 머스크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기업이 정말 내 기업인 듯 파악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선행 작업들을 전혀 하지도 않고 기업은 항상 변화해 나가는 법인데, 과거 시점에서 만들어진 분석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채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어도 제가 큰 비중으로 들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섹터, 반도체, 테슬라 또는 배당주들을 대상으로 제가 매번 기업들을 가까이 체크하고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유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대응하는 내역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주 수요일날 있을 연준 의사록에 따른 변동성과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